예. 네, 여러분, 우리 8장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예, 8장에 쭉 넘어가서 보면 여기 138페이지 그리고 이런 교재에는 이런 이제 좀 복잡한 거 이런 건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보자고 했고 너무 식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것들을 좀 아래 좀 단순화해서 나온 이런 식은 뭐 봐도 되겠죠. 이런 식을 본다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조했지만 우리가 보는 식을 조금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식을 보자고요. W 비보존력이 한 일, 이게 WNC입니다. 비보존력이 한 일이 있다면 그 값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 밑에 자는 안 써도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0이면 0이면이죠. 0이면 그래서 if로 할까요? 여러분 if문 좋아하잖아. 그죠? if WN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델타 E가 0이 되는 거겠고 이게 이제 이 값 자체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E는 보존이 되게 되죠. 보존. 요거를 이제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법칙은 어디서 오냐면 시작하는 곳은 1 운동 에너지 정리죠. R자 힘이 하는 일이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이제 델타 K가 돼야겠죠. 델타 K. 그런데 이 R자 힘이 하는 일은 이 힘은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보존력이 하는 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와 같다. 이런 식을 여기에 덧붙여서 쓰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만 잘 기억하시고 모든 7장과 8장의 문제를 이걸로 푼다고 생각을 해야죠. 여기 있는 식들을 다 외우고 막 이러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 8.1번 예제를 보면 자유낙하하는 공인데요. H인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높이 Y에 도달할 때 공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가 이제 처음 높이는 H에 있었고 나중 높이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전체의 변화량이 0이 되니까 어떤 순간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순간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곧바로 쓰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대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UY는 mgY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Y가 0인 곳에서 U는 mg 제로가 되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죠. 다 그런 형태로 이제 풀리겠죠. 그래서 H-Y만큼 낙하한 거죠. 이만큼 낙하하면 나중 속도는 루트 2G 높이, 그죠? 루트 2G 높이가 된다. 이 정도를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용수철 그랬으니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시킨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도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해줘야죠. UG까지. 그래서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UK가 있습니다. 그림을 봐야겠네요. YB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UG가 0이 되는 거지. UK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점, C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얘가 B점
점인데 여기서 아마 용수철이 이게 최대 압축이 된 점이 A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됐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완이 되면 용수철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여기 이제 B점이 B점. 그럼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UK도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UA는 얼마가 돼요? UA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제 압축된 길이죠. AB 사이의 높이 D가 2분의 1 KD의 제곱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UK죠, UK.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A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높이가 D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mgt가 돼야겠죠. mg-t가. 그죠? 예. 여기서는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제로라고 하고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도 또 제로라고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예. K1, KB. 예. K는 2분의 1 m v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C점까지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멈추는 거예요. 쭉 올라갔으니까 높이 H에서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H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겠고 용수철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겠죠. 다 늘어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올라갔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제로가 돼야겠죠. 예.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보면 지금 요 점이 어느 점인지 모르는데 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요 점이겠네요. 그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점 이게 A점 같네요. 그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됐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정지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풀어 주시면 A, B, C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다. A, B, C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KA 더하기 U GA 더하기 U G KA는 다 B에서도 마찬가지고 C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다 이렇게 식을 풀어놓으면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다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보시기 바라고. 자, 마찰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비보존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겠죠. 이게 이제 0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0이 아니니까 이 값을 구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모두 변화, 즉 역학적 분리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냥 K 제로라고 할까요? 여기 포텐셜 에너지도 나중 포텐셜 에너지, 처음 포텐셜 에너지. 이걸 이제 다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쭉 넘어가시는데요. 자, 여기 이거 다 보려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쭉 내려가면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가서 다 넘어가서 뭐가 되냐? 여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이런 거 우리 이 책이 틀린 건 아니고 이 책이 역학적 에너지나 이런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좀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물리량을 다 고려를 하는 게 좋지만 우리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 8.3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친 표면 위에서 물체 끌기 그랬는데 거친 표면이라는 얘기는 이제 마찰이 있다는 얘기고 쭉 보겠습니다. 6kg의 물체를 12N의 수평 방향으로 요 그림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요게 이제 12N으로 끌고 있습니다. 운동 마찰 계수 뮤 K가 0.15가 되고 3m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 이 델타 X가 바로 3m가 되는 거겠죠. 그때 나중 속력을 구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VF를 구하라. 이런 문제 같아요.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으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해서 WNC를 구해서 요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 WNC 본래는 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다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보존력 자체가 아예 작용하지 않죠.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짜힘, 이거 자체가 알짜힘이 되는 거예요. 알짜힘. 그죠? 예. 그럼 알짜힘 또는 비보존력, 요 힘이 작용하는데, 이 F나 요 FK나 둘 다 비보존력입니다. 예. 일단 중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용수철 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가 다 비보존력이라고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부족하죠? 이게 왜 이래? 예.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자체를 구하면 이게 WF 마찰력이 하는 일 더하기 W 대문자 F 12N이 하는 일이죠. 이걸 직접 구해주면 되는데,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 또는 변이 해주면 되는데, 요의 방향과 요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서로 수직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 곱하기 이동 거리, 즉 요거를 이제 곱해서 서로 크기를 구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F가 하는 일은 그냥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F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FK 더하기 F 곱하기 델타 X. 알짜임이 하는 일을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쉬운 얘기예요. 저 이미 이제 7장의 얘기. 근데 그게 그 값이 그냥 델타 K 더하기 델타 U인데, 여기 U 자체도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습니다. 높이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0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 FK는 뭐 뮤K, 뮤KN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4장에서 뭐 했던 거니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F 수평면에 대해서 각도 세타를 이루면서 오른쪽으로 끈다. 그래도 물체는 그래도 이렇게 되더라도 요 F 사인 세타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n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y축 방향의 힘의 합이 제로가 되니까 위쪽으로 F 사인 세타, 그죠? 여기 F 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수직력, 그리고 아래쪽으로 mg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게 0이니까 그래서 n을 이 값을 넣자 이런 얘기예요. n은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요거를 어디에 넣어요? 여기에 이렇게 넣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직력이 달라진다는 것. 요거에 물론 이제 f의 코사인 세타가 이제 일을 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마찰력 F까지. 이것만 고려하시면 되고, 이건 뭐 그러니까 8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5장인가요? 뉴턴의 제2법칙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8.4번 문제, 안전 운전을 위한 물리학 응용. 뭔가 중요할 것 같죠? 물리학 때문에 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처음 속력 V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처음에 딱 뒤로 가다가 V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착 밟으면 쭉 미끄러져서 나중에 이제 정지하겠죠. 나중 속도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처음 속도는 V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이제 비보존력은 마찰력 하나밖에 없죠. 마찰력이 하는 일은, 자, 거리 D만큼 이동했으니까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돼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거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어요. 그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가 0이죠.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K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니까 마이너스 K만 와서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V는 M분의 2FD 루트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 있었지. 2분의 1 mv 제곱. 요게 나중에 마찰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열로. 열. 그 열로 빠져나갔다는 건 마찰력이 한 일만큼 빠져나간 거죠.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대값. FKT.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도 이제 절대값이 사실 있는 거죠. 이 아래 여기죠. 예. 이렇게 해서 발생한 열의 크기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열로 발생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해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부호 같은 거 유의해서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8.4절 비보존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8.4절로 가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식은 앞에서 제시한 그 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다 이거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 지워버립니다. 자, 아주 간편하죠. 이번에 한번 풀어보죠.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는 나무 상자. 자, 힘들어요. 경사면을 우리가 물체를 가지고 계단 내려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빗면을 경사면을 만들어서 놓으면 쭉 미끄러져서 가겠죠. 근데 미끄러질 때 마찰이 있는데 속도는 빨라진다. 나중에 빨라진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지했는데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정지했던 게 운동 에너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들이 뭐냐면 여기 다 주어져 있네요. 30도, 1m, 이게 0.5m. 30도니까 당연히 이거 2대 1대 루트 3 이런 비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m, 높이는 0.5m 떨어지는데 마찰력이 나와 있어요. 마찰력. 이거 이제 μkmg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찰력이 주어져 있으면 이 마찰력 쓰는 겁니다. 에너지 방법을 사용해서 에너지 방법, 즉 이거는 뉴턴의 이 법칙 쓰지 말라는 얘기죠. 경사면 아래에서 나무 상자의 속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여기 비보존력은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죠? 수직 항력이 작용하긴 하지만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수직이니까 이 수직 항력이 하는 일은 0입니다.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지죠. F. 물론 미끄럼 마찰력인데 주어져 있어요. 크기가 5라고. UKMG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5N의 힘으로 몇 미터? 1m.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줄의 일을 한 거죠. 자, 비보존력이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f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0이었어요. 됐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인데 직관적으로 계산하자고요. 떨어졌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5m 그렇죠? mg 5m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0.5냐 0.5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오죠. m값, g값 0.5 곱하고 m 주어져 있으니까 vf 제곱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구해주면 된다.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식을 쓰면 이거 이게 계속 외워야 되잖아. 8장, 7장 외우고 8장 외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식으로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B번에 나무 상자가 경사면을 내려온 후에도 지표면의 바닥을 따라 크기가 5N인 마찰력을 받는다면 얼만큼 이동한? 이거는 이제 앞에 문제지, 이 문제지. 그죠? 아까 브레이크 밟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왔는데도 그때는 바닥에 이렇게 내려왔으면 바닥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속도겠죠? VI가 2.54 나중에 정지. 앞에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정지해서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 다 없어지고 열로 FD가 되겠죠. 여기 5m 곱하기 D 5D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자, 8.6번 연결된 물체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M1과 M2죠. 그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놓고
거리 h만큼 떨어지고 운동 마찰 계수를 계산하라. 여기 뮤k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처음에도 정지, 나중에도 정지니까 전체 상태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나올 것 같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M1하고 M1에 대해서도 식을 풀어보고 M2에 대해서 식을 풀어보고 둘을 이제 연립해서 문제가 풀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전체를 하나의 개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작용하는 이 장력에 관련된 건 서로 이제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그렇죠, 고립계, 그래서 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전체 개에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런데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죠. 처음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도 이제 정지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비보존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기 이제 장력이 작용하죠. T가 작용하고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에도 장력이 작용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마찰력은 없네요. 그렇죠? M2에는. 그래서 WNC라고 하는 건 이 WF 더하기 WT가 있어요. 여기 T가 하는 일. 그런데 아래에도 T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물체에 대해서 WT가 하는 일, 2번 물체에 대해서 WT가 하는 일인데, 이건 힘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그냥 0입니다. 그렇죠? 예. 얘는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얘는 작용해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그건 부호가 반대가 돼서 그냥 좌변은 WF만 신경을 쓰면 되고 우변은 델타 U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의 모양이 이렇게 단순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델타 U, 여기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두 개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뮤k M2 다시 쓰죠. 뮤k M1G, 요게 이제 수직력이고 이동거리 H만큼 이동했고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죠. 늘어났으니까. 그죠? 2분의 1 KH의 제곱이 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M2가 떨어진 거죠. M2GH. 이런 식이 나와줘요.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적용했죠.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우리가 푼 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률은 일의 비율이에요. 일의 비율, 시간에 대한 일의 비율,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률 파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파워를 번역하면 뭐냐 그러면 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아니라 우리 일률 또는 출력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출력. 전기적인 출력은 또 전력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다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간 일률은 이제 미분해야겠죠. 일률이라고 하는 건,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에너지가 얼만큼 전달되냐? 이만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평균 일률이고 이걸 미분해 주면 순간 일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평균 일률 이렇게. 그런데 순간 일률을 구할 때 이 일을 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dW, dt라고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W는 FdX죠. FdX. dW는 FdX. F라는 힘이 가해져서 dx만큼 미소 거리를 이동할 때 하는 일이 dW입니다. 그럼 여기 dt 해주면 이건 F 곱하기 dx dt는 다름 아닌 V가 되죠. 그래서 F와 V의 내적. 그죠? 내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률, 순간 일률을 역학적으로도 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교재에 있네요. 여기 F.V. 예. 그리고 일률은 단위로 와트를 써요. 지금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니까 줄 퍼 세컨드인데 요거를 대문자 W로 쓰고 이건 와트. 이건 단위예요. 단위. 와트는 단위고 우리 W는 Fx 이럴 때는 기호죠. 기호. 힘 곱하기 이동 편의가 W가 된다. 이때 이 W는 기호예요. 혹시라도 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마력은 1마력 이런 말 한 마리 호스 파워 그죠? 말 한 마리의 출력은 746W다. 뭐 이거 공학계에서도 이제 쓰는 단위이긴 한데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킬로와트 시 킬로와트. 이거 뭐야? 킬로와트는 킬로 1000와트. 시는 1시간. 그래서 와트에 다시 초를 곱한 건데 와트가 줄 퍼 세크였잖아요. 여기에 다시 초를 곱하니까 줄만 남게 되는 거죠. 킬로와트 시는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 양을 줄로 바꿨을 때 이제 360만 줄이 되는 거죠. 1시간은 3600초, 여기 1킬로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1킬로와트 시의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썼으니까 돈 내요, 뭐 100원당, 그죠? 한 100원 정도 실제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해요. 예. 근데 그 누진세라는 거 있죠. 누진세. 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단가가 이제 커지는. 자,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온 건 아니고 전동기의 일률 그랬으니까 전동기가 하는 힘의 일률인데 그러면 이제 힘과 연결을 짓죠. 그래서 전동기가 하는 힘 곱하기 속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뉴턴의 제2법칙이 이제 등장하죠. 전동기가 당기는 장력이죠. 장력이 전동기가 하는 일의 원천이 되는 힘이죠. 그러면 전동기의 인류를 구하시면 TV 해주면 되는 겁니다. TV. 이때 이제 TV는 여기 있네요. TV 어떤 T일지 곱하기 순간 속도죠. 이건 순간 속도, 순간 힘, 순간 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뉴턴의 제2법칙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는데 이때는 일정한 속력이에요. 일정한 속력. 근데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가속도가 있을 때 뉴턴의 제2법칙 가져와야죠. 즉 여기서 T 이게 알짜임이 0이 아니라 이게 이제 MA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MA. 이제 올리도록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1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알짜임은 MA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T를 구하면 T 순간 힘 곱하기 V. 여기는 이제 특정한 V예요. 특정한 V.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래요? 예, V. 그냥 V네요. 예. 이걸 구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 정리가 될 거고 연습 문제에서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3번 문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하고 그림 있는 거 7번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뭐 5번 문제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 다른 문제는 그림은 없지만 뭐 다 잘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그죠? 요거 이제 10번 문제 그리고 여기 14번 문제겠죠? 이 문제 그림으로 나온 문제는 꼭 풀어보자. 13번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네요. 예. 자, 문제가 많은 단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충돌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요거 잠깐 좀 요거 문제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물체는 이게 장치에서 구슬이 마찰 없이 미끄러진다. 구슬을 높이 3.5R에서 H가 3.5R이고 여기서 놓는다면 A점에서 구슬의 속력은 이거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넣으면 되겠죠. 그렇다고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일 뿐이죠. 그렇죠? 이거 한번 식을 생각해 보면 WNC가 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예. 이거 어디로 갔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mg, h 높이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3.5R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A점에 오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그 높이는 2R이 있는 거죠. 예. 지름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2R인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1.5 mgr이죠. 1.5 mgr 이렇게 이제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의 속력은 여기서 v를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v는 3m m은 약분 되겠네요. 3gr이죠. 3rg GR 그러면 뭐 이상한 발음이 돼서 그냥 3rg A에서의 속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A에서 구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얼마인가? 구슬의 질량이 5g이라는 얘기입니다. M이라고 그냥 놓으면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구할 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이런 거 있어요. 지금 A에서는 mg가 작용하겠죠. 중력이. 그 뉴턴의 제2법칙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속력이 아주 빠르면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구심력이 가해지고, 구심력 대신 구심력이 아니라 수직항력, 그죠?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수직항력이 가해져서 두 개를 더해서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A점, 그죠? 원운동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mg 더하기 이 수직항력 n이 여기서의 구심력 역할 R분의 mv제곱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너무 느리면 A에서 오히려 수직력이 이 A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n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R자임은 mg-n은 R분의 mv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건지는.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 왼쪽에 가서 여기 mv제곱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3mg가 되는 거죠. mv제곱이 3mgr이 됩니다. 그렇죠? mgr 요거 두 배, 양변을 두 배 해주면, 그러면 mv제곱 3mgr을 여기 넣어주는데 여기 r분의 3mgr, 요 mv제곱 나왔잖아요. 그렇죠? 3mgr 돼서 그냥 3mg가 되죠. 3mg. 그러면 n은 2mg예요. n은 2mg. 그런데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에 3mg죠. 똑같이. 그럼 빼줘서 3mg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2mg가 됩니다. n은 마이너스 2mg. 그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요거에 이제 반대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죠. 이게 맞다. 속력이 너무 빨라서 레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걸 잡아주고, 즉 아래로 당겨주고 있는 수직항력이 구슬에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해도 되는데 방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요거 t 작용하는 거죠. t 여기도 t 여기도 t. 그래서 B에는 이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ET, 중력이 MBG. 이런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구해 보시고요. 5번은 얘는 이제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겠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상승하고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델타 U를 구할 때 하나는 M2GR이 돼야겠고요. H. 그리고 마이너스 M1GH.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있게 된다. 이런 걸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오늘 기출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